백세 시대를 미리 본 사람들의 100년 이야기, 송준태 민병철 의학원 원장님께서 계속 만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렉솔과 종업원들에 대해서 12번. 리겟은 창시자 리겟은 렉솔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리겟은 전국의 모든 약사들과 직원들을 파트너라고 부르며 때때로 아들이나 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늘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도우려는 뜻으로 기회와 조언을 제공했다. 렉솔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보았다. 렉솔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약사들과 직원들에게 렉솔은 어떤 회사였을까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매체의 인터뷰나 전화통화 그리고 렉솔에 관련된 책을 통해서 만나본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렉솔은 직원들에게 더 없는 좋은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가기 싫었던 적이 없었어요. 매일 새로운 일이 생겼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해고가 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안정감을 느끼고 지냈어요. 회사는 장애인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되기 전의 일이었죠. 의무화가 아니라도 이런 일을 해서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니까 이 화려하고 뭔가 풍성한 상업화가 팔려나가는 제품들이 아주 다양하게 꽉 차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렉솔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모임인 렉솔 은퇴 클럽에는 현재까지도 5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 중인데 그 중에 30년간 렉솔에서 근무했던 회원의 유쾌한 해고담이었다. 그들 중에는 리겟을 만나본 사람도 있었고 리겟이 은퇴한 후에 입사한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모두 리겟의 가족 정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렉솔의 기업 정신은 사랑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이 우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회원은 렉솔에서 65년을 보냈다. 그는 입사 후에 교육을 마치고 연구실 관리 직원으로 일할 때에 리겟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리겟을 알아보지 못하고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리겟의 연구실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긴급히 연구 샘플을 전달해야 했던 리겟은 이로 인해서 난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을 크게 칭찬했다. 그 후에 리겟은 연구실을 방문할 때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그를 찾아 아이들 근황을 물었고 둘째를 가졌을 때는 태어날 아이보다 더 큰 테디베어 인형을 선물해 주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 알고 보면은 렉솔 시대는 미국 국민들이나 자신들에게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다들 입을 모았다. 이렇게 미소 띈 얼굴. 저는 1957년 7월 오하이오 주의 콜럼버스 렉솔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일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한 달을 쉰 후에 다른 약국에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도 없이 바로 출근을 통보받았어요. 렉솔 약국에서의 경험을 인정받은 거였죠. 새로운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비로소 나는 렉솔로부터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렉솔은 새로운 일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어떠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주눅이 들지 않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렉솔의 경험은 귀중한 자산이 된 거죠. 그들이 기억하고 추억하는 렉솔은 참 다양하고 다채롭다. 렉솔에서 경험했던 이벤트나 마케팅이 워낙 다양했기 때문일 것이다. 1센트 세일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기다려지는 행사였다고 들뜬 표정으로 대답하는 회원도 있었다. 전국에 엄청 많은 렉솔 가족 약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알지는 못했죠. 우리는 멀리 근무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던 지역의 소규모 미팅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렉솔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가족이라고 여기고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1년에 2차례 열리는 1센트 세일이 가장 기다려졌었죠. 많은 이들이 렉솔을 은퇴했어도 렉솔 약국이 사라졌어도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렉솔은 직장 이상의 더 특별한 무엇이었던 것 같아. 렉솔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렉솔은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바치는 일종의 종교였습니다. 회사는 재미있는 회합과 크리스마스 쇼를 개최했고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 은퇴한 렉솔 약사와 점심 식사를 합니다. 여러 렉솔 영업사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렉솔은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아이디어가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를테면 많은 소매 매장이 렉솔의 1센트 세일과 같은 컨셉트를 이용하고 있죠. 렉솔에서 38년간 근무했다는 한 남성의 미망인은 이렇게도 말하게 되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저 역시 렉솔에 충성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회사였고 실제 우리는 그 회사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생계의 수단 이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 있는 것이라 생각할까? 다음날 출근을 기대하며 살까? 단지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리겟이 꿈꿨던 렉솔의 가족 정신은 제대로 뿌리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직원들에게 아들, 딸이라고 칭했던 리겟의 진심이 통했던 것이다. 델타 렉솔 약국 매장. 흑백의 이미지로 되어 있는 약국 밖에 늘어선 긴 줄은 대부분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경에 있는 한 여성은 그녀의 손에 풍선을 들고 있고 그 뒤에 있는 그녀의 어린 아이는 3개의 풍선을 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그 약국을 떠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자를 쓴 몇몇 남자들이 연속으로부터 이 줄을 쳐다보고 있다. 네온 사인이 이 약국을 광고하고 있다. 그 뒤에는 다른 쉐이크샵, 도르치 여성 의료점, 상업은행을 광고하는 네온 사인들이 있다. 이 약국은 1890년에 설립되었지만 1940년대에 2번의 다른 재개장이 있었다. 아마도 이 이미지는 1949년에 있었던 나중의 개장에서 찍은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줄줄 서서 즐겁게, 이거 뭐 억지로 무슨 코로나 검사하듯이 줄 선 것이 아니라 행복한 줄 서 있는 모습들이죠. 렉솔의 현지 문화는 리겟은 1903년 유나이티드 제약을 설립한 이후 1923년까지 20년이 넘게 주주 약사들에게 편지를 썼다. 약사들의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지역으로 돌아볼 수 없게 된 그가 대안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친애하는 파트너에게라는 편지였다. 20년 동안 그는 268통의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일만큼 광고부서에 맡길 생각이 없었다. 그가 밤을 지새우며 이 편지에 몰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의 편지는 항상 디어 파트너로 시작된다. 원래 파트너로 해야 맞지만 그는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발음이 나는 그대로 파트너로 표기했다. 파트너들에게 대한 그의 애정과 진정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일은 그의 회사가 설립된 후에 5개월이 막 지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맘때 리겟의 동료들은 그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가 천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다방면에서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스코틀랜드인이었으며 네덜란드인이었고 미국인이었는데 특히 그는 미국인이었다. 대체로 그는 매우 인내심이 있고 관대했다. 그의 부하 직원들이 실수를 하면 그들을 질책하는 대신에 바로잡아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그는 좋은 선생의 기질도 갖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용기 있고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항상 의리 있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때로는 강한 면을
보이며 사업을 운영하고 한편으로는 자상한 친구였다. 경제나 재정 관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렉설. 루이스 리겔스의 친불 편지. 이 친하는 파트너에게 편지는 미국 기업에서 매우 독특하다. T로 철자를 쓰지 않고 D로 철자를 쓴 것은 디어 파드너 친밀감 표시였다는 거죠. 딱히 배운 것도 아닌데 그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냈다. 그의 뇌는 마치 한편은 인간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한쪽은 따로 구분되어 일을 생각하도록 하는 특이한 구조인 듯했다. 편지를 통해서 그는 주주약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매우 생생하게 표현했다. 판매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끼지 않고 알려주었다. 그는 항상 솔직했는데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솔직했다. 이 편지들은 많은 약제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리get은 편지를 받은 사람들을 모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각각 맞게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 그의 기억력은 어마어마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가 자신의 일에 온 마음을 다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정말 아끼는 것은 잊지 않기 때문이다. 루이스 리get이 1903년에 처음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파트너에게. 비너의 목소리. 연재의 편지별로부터 손을 뗀 지도 꽤 됐고 여러분과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2달에 한 번씩 편지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보낼 편지에는 주로 렉설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여러분이 렉설 이외의 다른 물건도 취급하는 것을 기억하기에 내가 출장을 다녀올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렉설 제품만 고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의 주주들은 파트너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총책임자인 저의 보고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우리를 희생하고 질투하는 데 비해 그렇게 심한 비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나 패키지 스타일은 전국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렉설은 사람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그 위에 뿌리를 탄탄히 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렉설이 추구한 가치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영역을 확장하며 충성심과 신뢰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관계로 성장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소통은 렉설의 중요한 경영 방식이었다. 리겟이 전화가져했던 이 렉설만의 공동체적 경영법이 직원들과 약사들에게도 통했을 것이다. 편지 형식을 통한 리겟과 약사들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약사를 넘어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곤 했다. 그래서인지 렉설의 이야기 중에서 유난히 편지에 관련된 일화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 광고에도 편지를 이용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편지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소통 수단이면서도 가장 따뜻한 마음 전달 매개체라는 점 때문에 이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 전국 수백 명의 약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전하고 회사의 비전을 보여주는 리get처럼 렉설의 약사들도 맡고 있는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종종 편지를 쓰고는 했다. 그들은 마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마을에 누군가가 이사왔을 때에 그들이 보내는 편지는 새로 이사온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마을의 환영 인사이자 생활의 편리를 제공할 약국을 홍보하기에도 좋은 방법이었다. 렉설 매거진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렉설로부터 받은 편지들이 종종 소개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을이 가진 따뜻한 분위기와 인심 좋은 이웃을 만나시면 머지않아 우리 마을을 고향처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 약국을 찾아주세요. 저희 약국은 건강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언제든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뭐야? 머리에다가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사람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렉설의 광고. 뭐야?
like you had. 아니, 사랑. 우리 약국은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마을 어느 쪽에서도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여사님께서 하루빨리 보여드릴 기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약국에는 렉솔의 모든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 이 타운의 유일한 약국입니다. 우리는 렉솔에서 제조하는 모든 약품을 보증하기 때문에 만족을 약속하는 완벽한 환불 보증하에 모든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쓰시던 렉솔 제품과 영수증을 가지고 파란색과 노란색 렉솔 컴퍼니 보이는 약국에 들리시면 언제든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국의 조제 파트는 등록된 전문 약사들이 맡고 있으며 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약품으로 조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낯선 도시로 이사 오자마자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마음이 놓이고 든든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신생아에게 보내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편지가 소개된 적도 있다. 이 편지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는데 초보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Shall we? 뭐야? in source from the author's private collection. 아이에게 방금 이 넓은 아름다운 세상에 네가 도착했던 소식을 들었단다. 네가 이 세상에 와 주어서 기쁘구나.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예쁜 아가야. 애기에게 애기에게 하는 말이군요. 애기가 여기 있었네. 나는 렉솔 약국의 약사 아저씨란다. 우리는 아기들을 좋아해.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아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단다. 밤이면 가끔 배가 아프기도 할 거야. 걱정할 필요 없단다. 우리가 아야 한 곳에 딱 맞는 예쁘고 귀여운 온수 포병을 보내줄게. 아픔이 느껴지면 엄마에게 작은 온수 포병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내 조그만 배에 올려달라고 해. 금방 나을 거야. 햇볕이 따뜻한 날에 유모차를 타고 외출하게 되면은 엄마에게 렉솔 약국에 데려와 달라고 해. 우리가 친해질 수 있게 말이야.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 심부름을 할 정도로 커지면은 여기 렉솔 약국으로 오렴.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한단다. 우리는 어른처럼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은 항상 즐겁거든. 우리 약국에 오면 언제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너의 앞날에 하늘의 축복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바란다. 렉솔 약국 올림. 그 아이가 자라면서 렉솔 약국의 단골이 되었을 것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일 듯하다. 이런 소통을 통해서 동네의 약사와 사비자 간에는 의리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렉솔의 은퇴자들은 기억한다. 렉솔의 고객들은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렉솔 약국에 자신들이 찾는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다른 가게 대신에 렉솔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적인과 손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의리로 뭉쳐졌던 관계랄까요. 살 것이 있든 없든 정기적으로 들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를 했지요. 저희들도 약사로서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가졌고요. 다른 것이 아닌 렉솔이라서 가능한 일들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1925년 그때 여성들도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 편지를 받은 부인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여사님들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꿈꾸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용 전문가를 어렵게 초빙하였습니다. 건강한 피부와 매끄러운 얼굴을 탱탱하게 유지하고 싶으시면 모공으로부터 분비되는 이물질과 먼지로부터 축적되는 불순물을 매일 제거해 주어야 한답니다. 이러한 불순물이 피부에 남아서 모공을 막고 피부가 숨쉬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서울하면은 노화가 촉진되고 안색이 어두워져 아름다운 얼굴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얼굴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방법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용 전문가가 얼굴은 물론 두피와 모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쉽게도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는 정보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희에게 2-3일 내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예약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얼굴 마사지에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렉설에서 편지 방식의 자유로운 의사소통하는 하나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다. 종종 회사의 관리팀도 딱딱한 서류 대신에 편지를 이용해서 약사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묻곤 했다. 편지글로 시작되는 설문지는 한결 협조적이고 세세하게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했는데 회사로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약사들로서는 의견을 피력할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되었다. 회사 관리팀에서는 찬성의 의견이든 반대의 입장이든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했을 것이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솔직히 답해 주신다면 판촉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입을 마치고 설명을 한 후 보스턴의 판촉부로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의 패널 배치가 마음에 드십니까? 패널이 더 필요하십니까? 색깔이 들어간 배경이 마음에 드십니까? 디스플레이 5장의 광고 전달이 충분합니까? 구매 권유에 제한할 것이 있습니까? 광고에 대해서 제한할 것이 있습니까? 가격표 배치가 만족스럽습니까? 디스플레이 재료가 제때에 도착합니까? 일주일에 2개의 디스플레이를 충분합니까? 일간 주간 매출표가 이용합니까? 제한 카드가 이용합니까? 서비스 개선에 사항이 있습니까? 제한 사항이 우리가 만약 렉설 약국 이번에는 이런 편지들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세련되게 잘 광고하고 같으면서도 아주 사적이고 친절한 렉설의 이런 편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해 보인다. 어떤 일이든 서로 통하도록 항상 채널을 열어두는 렉설의 방식은 사람이 하는 일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삼아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한다. 렉설은 경영자인 리게스에서부터 각 동네의 약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소해 보이지만은 마음을 여는 좋은 도구를 활용할 줄 알았고 이것이 미국인들 가슴에 아직까지도 렉설을 따뜻한 느낌으로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정말합니까? 따뜻하게 대화를 하고 리게스 친필 편지였군요. 이렇게 기억.